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공업도시 인상이 짙은 창원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음악도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문화와 음악을 키우겠다는데 전시성 행사로 변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배경은 통합 부작용 때문입니다. 문화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융합을 이뤄 통합 갈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창원을 대한민국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이 벌어질 거예요. 시민들이 어디 그냥 거리에 나서면은 쉽게 그냥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이 갖춰질 겁니다. 가을에 열리는 K-팝 페스티벌 같은 콘텐츠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지역음악계는 음악도시 추진은 환영하면서도 자칫 관주도의 전시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지역음악계와 충분한 교감 속에 나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걸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문화도시다, 음악도시다, 음악도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놓은 계획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시와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좀 더 차별화되는 음악학교라든지 음악원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시설을 하나 개발하고 음악도시라는 구호가 한때 반짝했다 사라지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633m의 관광타워와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사업 계획이 제출됐습니다. 창원 관광타워 주식회사는 마산 해양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안에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타워와 해상 케이블카, 공연장, 레포츠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투자자를 모집할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올해 말 최종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울산 모비스를 선두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파죽의 9연승을 내달렸습니다. LG는 어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37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제퍼슨의 맹활약으로 81대 74로 승리했습니다. 올해 치른 9경기를 모두 이긴 LG는 21승 20패가 되며 4위 고양 오리온스와의 승차를 1.5경기로 좁혔습니다. 새해 들어 가스요금을 받아본 주부들이 지난달보다 지나치게 오른 가스요금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조선영 씨는 지난 12월분 가스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월분 요금의 2배에 가까운 25만 원이 나왔기 때문. 산후조리 때문에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온수도 절약해서 썼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주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한 달 사용한 요금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름대로 아끼고 아꼈지만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부들의 불만들이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33살 문지영 주부는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난방비가 지난달보다 10만 원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갈 때 끄거나 잠그거나 지금은 좀 가스 틀기가 무서워요. 불만이 폭주하자 가스 공급 회사가 계량기를 긴급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 맞게 난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를 빠른 시간에 메우기 위해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단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출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바닥에는 이렇게 보온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실 생활을 많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카페트를 까신다거나 또 열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고 복잡한 보일러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상담교사는 상담 기록지까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려 결국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초등학교 5학년생 A양. A양은 지난해 11월 초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교 내 상담실, 이른바 위클래스를 찾아 괴롭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상담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 폭력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의 조기 진단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 학교에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그때 학교나 선생님들이 제 아이의 고충을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학교에서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부모한테라도 알렸어야지. 게다가 상담 뒤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에 수업 마치고 오너라 했는데 이 학생이 안 와놓으니까 그거를 다시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교육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상담 교사의 재계약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부모들은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에서 쌍방의 다툼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기 위해 만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좀 추워졌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척 포근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어제 영상이던 창원의 아침 기온, 오늘은 영하로 뚝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사실 평년과 비교해서 기온 자체를 보면 큰 추위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날씨인 만큼 출근하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은 간간히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과 부산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좀 춥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산과 부산, 통영과 거제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부 지역 모두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각각 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앞바다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차차 흐려지면서 낮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비와 눈은 금요일 새벽쯤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함양군은 풍천도시 종중이 기증한 가학십도 목판 등 향토 문화재 자료 2점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력기구인 행복하동 네트워크는 화재 피해를 입은 화개장터 상인 42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창녕군 보건소는 임산부와 고령자 등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1902년 대한제국 당시 제작돼 양산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50쪽 분량의 문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에도 올 상반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이 근무하고 20개 이상 응급중환자실 병상 규모의 진주 사천권 응급의료센터를 올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창원 삼성병원 1곳과 경상대병원, 진주제일병원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고 출신 4명이 오는 8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는 창원 기공의 박성재, 김승현, 한일 전산여고 김은영, 삼천포 공고 박준호 4명으로 모두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남에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가 나온 것은 200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제도 개혁을 주문한 데 따라 지자체가 후속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박 대통령의 주문과는 상반된 요구를 해왔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지난해보다 352개 늘어난 1,670개로 조사돼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전국 기업부설 연구소 수는 모두 32,167개로 경남은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603개로 경남 전체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김해시 483개, 양산시 186개 순이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141건으로 전년도 97건에 비해 45%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아파트 화재는 128건 정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6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를 켜두거나 불장난을 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